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11월 25일이죠.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른 지 일주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능을 치른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수능 대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올해 수능을 대변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다. 평가원장 자진 사퇴해라. 이러한 터프한 말들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다 토크는 2022 대입수능 리뷰라는 주제로 우리 영어 전문가 송프로와 함께 토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수능과 관련해서 저나 송프로가 조금 터프한 말을 좀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자칭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이신 우리 송프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 송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사이다스쿨 송프로입니다. 오늘 아주 샤프한데요? 샤프예요? 예. 네. 간만에 옷도 갈아입으시고. 아니 송곳 영어잖아요. 제가 송곳 영어. 그렇죠, 송곳 영어. 원래 눈매가 샤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닉네임이 송곳, 우리 송곳인 우리 송프로 선생님과 함께 대입 수능 리뷰를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송프님 제자분들 어떻게 네. 제자들 시험은 잘 봤나요? 제자들이 연락을 안 해요. 아니 그럼 선생님이 미리 그럼 연락을 하셔야지. 아니, 제가 해마다 네. 전강할 때 네. 야, 수능 보면 무조건 결과 보고 해라. 네.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항목들을 몇 가지 얘기해주고 네. 보고서를 이제 톡으로 보내라. 네.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네. 네. 근데 올해는 몇 명 안 보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올해 수능이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거겠네요. 궁금해서 연락을 지금 할까 말까. 네.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몇 명만 왔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잘 본 거고. 네, 그렇죠. 사실은 연락이 안 오는 학생들이 한 3배수 됩니다. 3배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잘 본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네. 못 본 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시와 관련 있는 부분, 정시와 관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시를 또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아니라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갖고 정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상과 다르게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실망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망했어 이 정도인데 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폭자가 들어가요. 폭망했다. 뭐 이런 부분이어서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조금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 이제 그 영어 문제 쭉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수능 그 당일날 영어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일단 우리 송프로 선생님의 2022 수능 영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2 수능 영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 또는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올해 수능 영어는 사실 작년이 좀 쉽게 나온 편이라서 그렇죠. 작년에 1등급이 거의 뭐 한 12%대 12%대 12%대면 이제 거의 물수능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물수능. 그러니까 영어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절대평가 도입 이후로 이제 1등급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난이도가 10%가 넘어가면 물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12.66%인가? 12%대가 나와서 좀 수능이 많이 쉬웠던 거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 수능은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뭐 이제 또 영어 또 그 선생님들 또는 종사자들이 다 똑같은 예측을 했어요. 했는데 예상보다 살짝 어렵게 나왔어요. 살짝. 선생님이 지난번 저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수능 그 치르기 한 2주 전에 올해 수능이 1등급이 몇 %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때 몇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원래 6%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를 감안해서 네. 조금은 더 쉽게 낼 것이다. 그래서 7%대를 예상했죠. 아, 그럼 거의 뭐 얼추. 제가 원래 예상한 거랑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직 채점 결과는 나오질 않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 입시 기관들이 쭉 있잖아요. 네. 이런 입시 기관들의 예상 그 이제 등급 1등급 비율을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6점대 중반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뭐 난이도 얘기를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 9월 그 모평을 통해서 이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상된 난이도는 당연히 6%대였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2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2기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쉽게 내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평가원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거나 두 번째는 코로나 그 전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배려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그 1등급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송프로의 목소리가 오늘 아주 기운차. 예,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전에 영상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송프로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저는 목에 기부수한 줄 아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기부수한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활기찬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수능 전에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수업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수면 부족에 좀 시달렸었고요. 아니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1등급 퍼센테이지도 얼추 맞춰서 지금 목소리가 이 정도면 좀 이따 이제 얘기 나눌 소재 우리가 미리 어떤 그런 예측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뭐 소재 부분에서 뭐 비슷하게 가면은 뭐 이게 어깨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 찍으셔야 되는 이렇게. 그래.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어가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1등급의 비율이 4%인데 아직 4%까지는 아닌데도 우리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4%지만. 그렇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 이후로 그래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자체가 사실 영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 공부를 상대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등급 컷이 대부분 보면은 5%에서 뭐 12%, 뭐 진짜 쉬울 때는 14%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6%대면은 사실 거의 불수능급이다. 불수능급이다. 6%대인데도 그럼 뭐 4%로 내려가면 난리 나겠네요. 그러니까 영어는 4%대 되면 진짜 불수능.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뭐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악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다 이제 내렸죠. 그리고 이제 상대 평가니까 1등급 기준 컷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80점대 초반에 형성이 되니까 82점, 83점, 84점 요때 형성이 되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는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학원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풀 때는 국어는 국어 선생님만 풀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만 풀고 수학은 수학 선생님만 풀잖아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풀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심한 압박감 속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긴장을 하면서 국어도 풀어야지, 수학도 풀어야지, 영어도 풀어야지 탐구돼야 되니까 체감적으로 계속 쌓이는 어떤 그런 이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난 압박감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영어가 이제 4%가 보통 상대평가의 1등급 비율인데 영어는 왜 6%가 불수능급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가 상대평가 시절 때는 1등급 그러니까 4% 1등급 컷 점수가 92점 정도, 93점 정도면 상대평가할 때 그러면 그래도 조금 살짝 어렵다. 불수능이 아니었어요. 영어가 어려울 때는 90점으로 거의 수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4% 상대평가일 때는 보통 92점, 93점이 많이 형성돼요. 근데
지금 절대평가는 90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은 늘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보통 이제 1등급 4% 비율이 92점, 네. 93점에 형성되는 많이 부분이 92점, 93점, 94점에서 많이 형성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수가 2점, 3점 떨어진 상태에서 90점으로 1등급 컷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6%대 정도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4%대 그런 네,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올해 그 2022 영어 문항 소재가 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 송프로께서 이러이러한 영어 소재가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때 이제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자, 어떤 영어 소재가 나왔는지 소재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이제 글쎄 뭐 제가 이게 뭐 100% 소재라는 것은 딱 100% 맞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소재, 네. 예, 유사 소재 네. 이런 그쵸? 유사 예, 소재. 이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추면은 네. 경찰에서 맞아요. 잡으러 옵니다. 네, CSI 출동하죠. 그리고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 네. 그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네. 점쟁이도 아니고 했는데 네. 사실은 점쟁이는 이런 수능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무속인들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무속인들, 점쟁이들 네. 이런 분들이 최고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대학을 안 가신 분들이 이 수능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아니, 제가 거죠. 즐겨갔던 이제 그 점 치시는 선생님이 무속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무속인. 아 무속인 참 네, 무속, 네. 무속인 분이 계셨는데 네. 자기는 대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시죠. 아니 무속인들 중에 고학력자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이제 학력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아니 구독자분 중에 네. 저기 무속인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때 말씀하셨던 영어 소재하고 올해 나왔던 영어 소재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네. 이제 일반적 소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출제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변화에 관련돼서 사실 정보화, 자동화 이런 추세잖아요, 사실 흐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그거랑 관련된 유사 소재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네. 조금은 유사한 부분이 네. 네 문항이 네.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소셜 플랫폼을 네. 고안할 때 네. 예, 조직이 그 자체 조직 내의 소셜 플랫폼을 고안할 때 네.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나온 게 있고요. 네. 뭐 디테일하게 다 소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죠. 근데 네. 어쨌든 거의 뭐 이거는 저도 제가 스스로 검열을 했을 때 네. 이 정도면 일치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게 한 네 문제 나왔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자원개발과 환경. 네, 자원개발과 또 환경. 환경에 대한 대응 이런 대응.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오고. 예, 예.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중국발 신 글로벌 패권주의. 그렇죠. 중국발 그 글로벌 패권주의를 말씀하셨죠. 패권주의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이제 제가 내고 싶었던 것은 네. 국제 질서의 개편, 재편 재편.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건 안 났어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는 그래도 유사하게 유사하게 맞췄고 맞췄다. 그 두 가지에서 총 6문제가 네. 출제가 된 거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어 지문이 25개입니다. 25개입니다. 25개. 25개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용문이라든가 뭐 도표 같은 게 나와요. 도표라든가 이제 안내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7개예요. 그러니까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18개인데 네. 18개에서 제가 뭐 내고 싶은 거 세 가지 중에 일치한 것이 6문제 나온 거죠. 6지문이 나온 거고 그 밖에 제가 뭐 과학의 인문학적 고찰을 상당히 좋아하는 지문이거든요. 네. 그게 2문제 났고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소재가 3문제 났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 이런 네. 것들도 제가 좀 선호하는 유형인데 네. 그게 또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평상시 강조했던 유형들이 대부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송프로께서 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문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수능 영어에 나름대로 유사한 부분으로 출제가 됐다 이런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뭐 이거는 여담인데 저한테 자꾸 겸손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소재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 그래요? 그럼 송프로가 또 뭐? 근데 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댓글을 보면 댓글에 우리 이제 구독자 분께서 이제 그 지난번 영상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지난번 CSI 박종하고 우리 송 원장님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겸손한 건 아니냐. 예. 근데 오늘은 아니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 하나만. 예. 다른 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구나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소재인데 공교롭게도 나온 거고 단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번 소재 같은 거 어떻게 한번 툭 던졌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툭 던진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장님 문고리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장님,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국어 파트에 고전문학에 장님 문고리 잡았다. 아니면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속된 표현을 좀 의도 걸렸다. 의도 걸린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아니죠. 정확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XP. XP 어디 갔어? 미리 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 전에 그간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유사한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면 그 소재 로직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소재나 그건 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뭐 아이들은 얘기하더라고 인터넷 강사들이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요 영상 이후로 떡상 하나요? 떡상이 안 돼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M 뭐 이런 데서는 저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이 연령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학생들이 영어 시험 잘 보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안 왔다면서요. 아니 왔다니까. 왔어요? 여기는 왔는데 이제 전원이 다 아는 거죠. 어쨌든 정말 전국 1타급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동안에 발톱을 감추셨던 이 한자 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에요. 그 추자가 이제 제가 송곳이니까. 송곳.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딱 맞네. 그래서 낭중지추. 아주 적확한 그렇죠? 적확한 표현이죠. 근데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발톱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드러내는 선생님의 발톱을 보기 위해서 수강료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요? 학생들이 외부에. 왜냐면 안에서만 수업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발휘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영업 비밀을 오픈을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별명이 그전 영상에서 이제 송곳이란 별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오늘 딱 떠오른 부분이 주머니 속에 송곳, 즉 낭중지추 전국 1타급 영어 강사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아니죠. 낭중지추는 타칭이지.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낭중지추라는 단어. 제가 자막에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칭을 좋아해요, 근데.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수능 어떤 리뷰 이런 부분은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03년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 거고요. 물론 N수생들은 뭐 02년도 있고 01년도 있겠지만 내년에 수능을 보는 04년들, 04년생들, 그 다음에 05년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수능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떡상 하다가 지금 떡락하고 있잖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이런 거 말고 좀 더 좀 찝어서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영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공통적인 건 말고 우리 송프로 낭중지추 송곳처럼 날카로운 그런 샤프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영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뭐 전문가급 영어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실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력과 해석력은 네. 쉽게 해서 해석력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독해력이 아니라 어휘력과 해석력은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수능에서 1, 2등을 맞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어불성설. 네.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고. 근데 레벨 차이가 있죠. 어불성설의 어떤 난이도와 양중지추의 레벨은 예. 아, 그렇죠. 어불성설. 예. 어쨌든 이해는 잘 안 갔는데. 어쨌든 어휘와 해석은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수업 시간에 사실 약간 영업 비밀 또 하나 공개를 할게요. 오늘 영업 비밀 막 쏟아지나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그 지문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를 국어 지문으로 보면 사실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급합니다. 저급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죠. 난이도가 아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급하다는 게 이제 뭐 쓸모가 없다 이런 개념이 그렇죠. 아니라 난이도가 좀 낮은 지문이죠. 문해도가 비문학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 아주 높은 어떤 고강의 어떤 문해력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죠. 근데 왜냐하면 뭐 그런 뭐 유튜브 어떤 다른 채널에서 보면은 뭐 이제 외국인 그 교수님들 또 뭐 하버드 대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몇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능 지문은 물론 뭐 국어 비문학도 전문 뭐 논문이라든가 학술서에서 발췌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도 주요 지문들은 대부분 다 논문이거든요. 논문이나 학술서. 예전에 계속 강조하셨던 논문이나 그래서 학술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능을 그래도 좀 제대로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휘하고 이 해석력은 문장 해석력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돼도 1등급을 못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전문적인 학술적인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학술적인. 근데 우리 학생들은 사실 전문적인 쉽게 해서 논문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아이들이 글을 읽고요. 중학교 좀 올라오면 설명문 정도는 읽잖아요. 근데 논설문에 대한 그 독서 경험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렇죠. 독서, 다양한 독서. 그렇죠? 다양한 독서. 그러니까 독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이제 국어도 똑같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수능 문제를 쭉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문학 지문 중에서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가 나오고, 11번부터 이제 경제 지문에서 기축통화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술 지문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좀 전에 우리 송프로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독서, 그러니까 다양한 독서라는 거는 많은 양의 다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독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읽을 때 정독을 하잖아요. 근데 정독을 넘어서서 심독을 해야 되거든요. 깊을 심자. 깊게 읽는 훈련이 돼야만, 깊게 읽는 훈련이 돼야만 생각의 힘이 생기잖아요. 그 생각의 힘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올해는 출제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하는 훈련, 사고력, 영어로 표현하면 뭐 파워 오브 띵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생각의 힘. 그 생각의 힘을 길렀던 학생들만이 요번 수능 국어에서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서 부분, 다양한 독서 이 부분은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게 또 뭐 사회탐구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다방면에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접하지 못했던 글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학문적 소재의 글들을 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배경지식도 쌓이고 글을 읽어나가는 그런 감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독 얘기를 하셨는데, 심독. 그 영어는 이제 이런 거죠. 고3 때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요. 실전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다독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문제 풀 기회가 많으니까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영업 비밀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하나의 글을 문제풀이 용도로 보는 건요. 네. 한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문제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인 글의 전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답의 근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찾는 연습이 필요하고, 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시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주기적 실전 연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소개 글들을 많이 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암기하는 그 단어 수 못지않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다른 뜻까지 깊이 있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도 다른 뜻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이어적 특징이 한 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아는 단어에 발등 지켜. 왜냐면 네가 알고 있는 단어를 새로운 속담인가요? 아는 단어에 발등 지킨다. 네. 예. 제가 또 자작. 제가 다음에 요거 써먹어도 되죠. 아는 단어에 발등 지킨다. 저는 이제 자작을 또 좋아하니까. 인생 자체가 자작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단어에 발등 지킨다. 아는 단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봤다가 대충 했다가 대충 봤던 단어가 뒤통수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쭉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풀이에 급급한 공부보다는 그 논리적인 글의 언어적 속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심독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을 그거를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프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딱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거네요. 저는 이제 요번 수능 시험 요 부분을 보면서 이제 국어는 어쨌든 4%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4% 안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진짜 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1등급이 안 된 학생들은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저를 욕하는 학부모나 또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바랬던 그런 성적이 안 됐던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진짜 국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만 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낯선 제시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읽고 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썸머리하는 능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항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문으로 하나 정도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 하나만 나와도 어려웠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요번 수능 국어는 해겔의 변증법이 나오고 애들이 긴장했잖아요. 이건 뭐지? 긴장했는데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번에는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를 봤는데 경제지문에 브레튼 우즈하고 기축통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랬다가 그 다음에 억지로 꾸역꾸역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술지문을 봤는데 제시문이 짧았거든요. 짧으면 보통 느끼는 게 이제 좀 쉬워지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뇌세포가 좀 이렇게 이완이 되는 시점에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연타로 빵빵빵 맞으니까 애들이 그냥 KO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말씀하신 한 지문을 갖고 또는 한 문제를 갖고 1시간, 2시간 이상 생각했던 애들 정답풀이를 안 보고 이 정답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아주 깊게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은 역시나 실력 발휘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못 본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국어 이제 또 뭐 진짜 영어 또는 진짜 수학 진짜 공부가 돼야만 수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송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진짜 영어는 뭐야, 진짜 국어는 뭐야 이렇게 또 잘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글의 또는 언어적인 근본 속성. 근본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논설문이니까 아무래도 필자가 자기 생각을 이제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좀 유기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풀어내는
그런 그 라이팅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논문을 쓰시면 네. 막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라 논문 작성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아웃라인에 딱 네. 있으니까. 그리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처음 이제 학위를 받으려면 그럼 대부분이 이제 논문 작성법에 관련된 책을 이제 사서 보고 또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를 또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교수님들은 어차피 또 그 전에 자신의 지도 교수를 통해서도 배운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논문 쓰는 방법들은 이 근대 학문이 이제 형성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그런 논문 쓰는 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논설문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로직,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는 네. 그런 방법, 네. 이런 장치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걸 문제풀이 요령으로 네. 인식하고 접근하면요, 네.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죠.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글 자체에 대해서 네.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네. 그게 진짜 영어 공부죠. 그게 이제 진짜 영어 공부, 진짜 국어 네. 공부, 네. 심도, 네, 네. 깊게. 네. 문제풀이에 급급한 것이 네. 아니라 깊게 있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네. 너무 노말노말하게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익숙해졌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평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2 학생들한테 네. 수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되게 자기도 풀어봤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풀어봤는데 좀 어렵네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수능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총평을 해주고 하면서 제가 평가원을 조금 이렇게 땡땡 이런 그런 스타일의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해도 됩니까? 네. 자막 처리해주면 삐처리 아니고 삐처리. 네, 사이다 토크니까 사이다 토크니까. 톡 쏴줘야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뭐 과학한 얘기는 좀 그렇고 정말 나쁜 어른들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쁜 어른들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실은 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네. 예. 작년에는 더 심했고 또 올해는 사실 그래도 올해도 역시 그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그 난이도를 그래도 조금은 작년보다 물론 어렵게 내는 게 정상인데 네.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쉽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쉽게 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나쁜 어른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저는 반반 보거든요. 네. 저는 반반 보는 게 뭐냐면 평가원이 수능처럼 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시험다워야 되거든요. 네. 시험이 너무 쉬워.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도문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그 시험이 이 시험은 아니지만 기독교세요? 그럼 아니 무속인이겠습니까? 늘 뭐 스님 말씀하시고 그게 원래 객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이 개그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몰랐던 거죠. 저는 제일 존경하는 종교인 중에 그 무주에 계시는 무주 아시죠? 그 무주에 무진장 큰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 제가 존경합니다. 법문 듣고 제가 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무주공산에 계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갔더니 공산이 됐더라고.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5대5. 5대5인데 평가원으로서는 수능은 수능처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이 수능다워야죠. 그럼요. 그게 공자가 말한 정명사상이거든요. 이름답게 수능은 수능처럼 내야 돼요. 근데 수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 폐기 처분돼야죠. 근데 올해는 수능을 수능처럼 낸 거예요. 왜냐?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의 힘을 요구하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 50% 평가원이 잘못한 건 뭐냐? 그러면 사인을 줘야죠. 올해 뭐 예를 들면 6월 평가원 때 어떤 유형 부분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렵고 어떤 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긴장감을 텐션을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조금 늘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작 11월 18일 날 뒤통수를 때리는 건 손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쁜 어른이다. 이게 2008년에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조 증상이 두꺼비 떼가 대규모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969년에 그 어디예요? 텐진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사방에 중국에 있는 모든 곰들이 막 아우성을 쳤단 말이에요.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체감 온도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영상 10도에서 영상 5도로 떨어져도 좀 쌀쌀하잖아요. 네. 5도가 떨어지고.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영상 10도에서 영하 10도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20도를 떨어뜨리니까 애들이 발발발 떨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평가하는 수능 시험 끝나고 네. 국어 난이도에 대해서 평이했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시 기관이나 선생님들이 풀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처해 있는 공간은 제한된 공간에 심한 압박감을 느낀 공간 속에서 국어도 풀어야 되고 수학도 풀어야 되고 영어도 풀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던 또는 출제를 하신 분들은 본인 눈높이에서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평가원이 그랬잖아요. 네. 평가원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네. 평가는 원래 항상 평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가원의 평자가 평이하다예요. 아, 평이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이하게 평가하는 네. 그 원이군요. 네. 평가원.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네, 시험 끝나고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잖아요. 네. 풀어봤을 때 본인들은 본인 과목만 풀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요 얘기는 또 비하인드인데 그 솔직히 저는 시험을 영어만 풀잖아요. 네. 왜냐면 국어는 제가 젊을 때는 그래도 국어도 풀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어를 포기했어요. 당연히 포기하셔야죠. 어려워서. 만약에 국어를 풀고 뭐 이런 말씀 하시면 네. 그거는 나와바리 침범이야. 아 그래. 우리 구역은 지켜줘야지. 네. 우리 또 스타크래프트 세대 아닙니까? 네. 제가 또 땅 따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국어를 예전에 그래도 30대만 해도 네. 국어를 풀어서 그래도 70점대 80점대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놓기 시작했어요. 국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는데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 과목만 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체감 난이도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시간을 단축해서 풀거든요. 그래야 돼. 그게 이제 나름대로 네. 저기 핸디캡을 왜냐하면 주는 핸디캡을 줘야죠. 왜냐면 맞네. 저는 선수고 네. 프로고 학생들은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죠. 네. 뭐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듣기를 빼면 한 45분 정도 남아요. 네. 그러면 물론 듣기 시간을 활용해서 또 아이들이 몇 문제를 또 풀기도 해요. 네. 중간중간에. 근데 어쨌든 남는 시간이 45분인데 저는 이 남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그렇죠. 애들과 비슷한 네. 조건 하에서 풀어야 네. 되니까 애들은 여러 과목을 근데 푸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영어 난이도가 왜 미쳤냐고 하냐면 예전에 뭐 5, 6년 전, 10년 전 수능하고 물론 절대적인 그 난이도 자체는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네.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평상시는 예전에는 30분 안에도 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번 오버가 됐어요. 아. 예. 솔직히 뭐 이건 제가 물론 이제 이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갈수록 그렇죠. 해가 갈수록 네, 좀 네.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번 시험 푸는데 35, 6분 이렇게 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집중이 안 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난이도는 좀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하고 싶은 거. 그러네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 시험이 있거든요. 네. 리트라고 해서 아, 예. 네, 그 리트에 세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국어 수업을 할 때는 네. 리트 시험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니까 로스쿨 가기 위한 시험이어서 문제가 상당해서 그걸 갖고 현장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어려운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해요? 시험이 쉬운데 뭐 그런 학생들은 그냥 제 수업에서 나가라고 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트 시험보다도 수능 국어가 좀 더 어려웠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리트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로스쿨 그러니까 리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저기 작년에 국어와 불수능 아니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재작년. 아 재작년 참. 예, 아 재작년 예, 불수능. 예, 그럼 좀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재작년보다도 훨씬 어려웠죠. 아, 진짜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 컷이 80대 초반에 형성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불수능이 80대 후반이죠. 80한 불수능이 8889만 돼도 바르르 떨어요. 근데 지금은 80대 초반으로 내려왔잖아요.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N수생이 있거든요. 걔는 국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 중에 진짜 이 10명 안에 꼽을 정도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자체가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보통 다 맞거나 아주 어려웠을 때 한 개 뭐 실수를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걔가 80점대 후반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그 점수를 듣고 야 얘가 이럴 정도면 이번 수능은 엄청난 거다. 그리고 제 학생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평상시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수능 국어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영상 했을 때 수능 유의사항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때 1교시 시험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가속도가 붙어야 되고 기세 싸움인데 1교시 때 기세가 꺾였잖아요. 애들이. 더군다나 최상위권도 기세가 꺾였는데 2교시 수학으로 갔는데 수학도 어려워. 킬러 문항은 줄었지만 중간 킬러가 많아졌거든요. 준 킬러가. 그러니까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점심 못 먹은 애들 많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영어를 접했는데 영어도 다르네. 영어도 이러니까 그냥 국어 나가 떨어지고 수학 기세에서 밀리니까 그냥 쭉쭉.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원이 그런 어떤 난이도 조절이나 그러면 국영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대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 어려웠을 때가 불수능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은 국어 불, 수학 불, 영어 불. 사탐은 그나마 좀 쉬웠는데 과탐이 또 어려웠거든요. 아니 3불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잖아요. 입시에서 3불 정책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근데 그거를 수능 3불 정책으로 했네. 수능 4불. 탐구까지? 탐구까지 4불 해서 3불 정책을 이제 평가원에서 4불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그걸 수능 한 날로. 그죠? 이거 원래 대입에 3불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4불. 수능 그 당일날 4불로 갔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4달러요? 아니 무슨 뭐 맥도날드 4달러 아니 뭐지? 그거 있잖아요. 특정 브랜드 4달러 있죠. 네. 우리 저 김영철 배우가 광고했던. 근데 어쨌든 불 이렇게 수능이 돼서 우리 학생들 현장에 있는 학생들 심정이 제가 면접 때문에 이제 수능 치는 학생들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하잖아요. 시험 어떻게 봤냐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여학생인데 국어가 너무 어려웠고 수학도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땡땡아, 그럼 너 점심 못 먹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 먹었대요. 그 상황에서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심정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능 시험 자체를 평가원이 수능을 수능처럼 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전조가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하게끔 했었으면 그나마 들어갈 텐데 그런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날씨가 맑아졌다 갑자기 천둥치고 막 우박치고 막 태풍 몰아치고 하니까 그거는 총부로 말씀하신 나쁜 어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2 수능 리뷰를 우리 송프로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제 저희 이제 그 채널이 컨셉이 재미와 정보잖아요. 근데 조금 오늘은 재미를 추구를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능을 좀 물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죠?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출제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조금 수능을 좀 쉽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문항수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율을 적정선으로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공부를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짜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공부. 생각의 힘을 기르는. 예. 그 문제풀이에 급급한 것보다도 그렇죠. 어차피 실전 문제는 나중에 많이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공부를 좀 했으면 사고력을 기르는 생각의 힘. 네. 이 생각의 힘이 저희 청어람 학원의 모토입니다. 어디 논술학원 저기 예. 사고의 힘, 뭐 생각의 힘, 논술학원 생각의 힘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구나. 예. 파워 오브 띵킹. 그래서 저희 청어람 학원 마크에 딱 있죠. 파워 오브 띵킹. 아니 파워 오브 러브는 제가 팝송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오마주 한 겁니다. 파워 오브 띵킹. 셀린디온의 그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 러브. 예. 배경음악 하나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송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능 대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의 반어적인 표현도 있는 게 수능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한 방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의미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을 한 방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마루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능 한 방, 인생 한 방 이런 부분들이 현 대입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수능 이 부분이 과연 현 정부가 외치는 공정한 제도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송프로 선생님과 함께 다소 좀 어둡고 무거운 주제였죠. 2022 수능 리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